그들은 표를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0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출마했을 때 그녀는 실패해서 가장 먼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출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꽤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여전히 억류 중인 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인도 그중 한 명입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12월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국제 인도주의법을 존중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개월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약 40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의 100명의 인질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이 진행 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해 봅시다. 10월 7일 테러 조직인 하마스가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단순히 콘서트에 참석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끔찍하게 강간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어머니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즉시 끝나야 하며 그것이 끝나려면 휴전협정이 필요하고 인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서 이국가 솔루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에는 이스라엘 국민과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인 모두에게 동등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확신시켜드릴 한 가지는 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에 가하는 모든 위협과 관련하여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자 지구를 재건할 수 있는 이국가 솔루션을 가져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안보, 자결권,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존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인질을 구출하고 가자 지구에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타냐후와 하마스와 어떻게 협상하시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결코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는 절대, 저는 푸틴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절대, 그리고 그건 그렇고 4년 동안 그런 위협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가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는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녀는 네타냐후가 매우 중요한 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에 갔을 때조차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학생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여학생 모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녀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스라엘이 2년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측에 꽤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아랍 인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온 곳이 폭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랍인, 유대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치하에서 파산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제가 가한 모든 제재를 해제했기 때문에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나 헤즈볼라 또는 8개의 다른 테러 영역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테러 영역입니다. 끔찍한 테러. 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큰 이야기였고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아주 잘요.
그들은 테러를 위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파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은 그 돈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후티와 예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것을 끝낼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그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제 경력과 삶 전체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현실을 분열시키고 주의를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약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가 독재자를 존경하고 자신에 따르면 첫날부터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가 푸틴에 대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훌륭했다고 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가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독재자와 독재자들이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아첨과 호의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일했던 많은 군 지도자들이 당신이 수치스럽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약하고 틀리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기에는 군대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포함됩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녀가 그 원인이었는데 그들은 지난달에 모든 국가가 168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사람들을 보내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약했습니다. 그들의 범죄율은 훨씬 낮습니다. 푸틴은 지난주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녀가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해낸 일이 정말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약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무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없애고 러시아가 체결한 가장 큰 거래인 노르트 스트림 2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파이프라인은 약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